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 초부터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무서워 당하고만 지내다가 결혼 10년 차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일상이 되었고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최근까지도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처음엔 말다툼이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저를 무차별 폭행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순간 이혼을 생각했지만 경제력 없이 살 생각에 막막해져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저를 또 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와 원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만큼 이혼의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니 둘째가 일주일 만에 아빠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통학거리와 집 근처 친구들 핑계를 대면서 아빠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남편 재산은 대부분 시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저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6개월 전에 폭행당한 것을 형사고소하고 싶고 접근 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연자분은 일단 이혼하는 경우에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고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친권, 양육권자 그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지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데 그중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분, 특히 별거 이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키우고 계신 분,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 사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본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자녀들을 이때까지 키우신 점은 자녀들의 양육권, 친권자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한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형제들을 분리하는 분리양육은 매우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 사이, 형제들 사이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형제들이 같이 크면서 서로 간의 정서적 안정과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분리양육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혼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형제들 사이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내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분리 양육은 잘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서로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양육되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자의 각자 의사에 따라서 중고등학생 형제들이 분리되어 친권 양육자가 지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 본사안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둘째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아빠한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가 아마 사연자분이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가사조사 절차, 양육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서 둘째 아이의 실질적인 마음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 문제로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집안에서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 대상이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 우선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연자와 같이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오시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네. 남편분 특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특유 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 그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기여도에서는 이제 남편 측의 기여도가 더 많게 이제 인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요새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 없는 거의 부동산이 없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출이 많을 때 대출이 끼어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통상 재산 분할 청구가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네. 그 여러 부동산 중에 일부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이전을 받으면 이제 이전 받은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받으시려는 분이 많은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이전 받을 경우에는 통상 그 부동산의 담보 채무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재산 분할 받은 후에 바로 매각하시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현금 분할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대출이 있는 부분은 대출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해서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게 되면 채무도 같이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네요. 네네. 네, 그거 이외에 또 부동산이 공동 명의인 경우 이혼을 하면 이제 헤어지는 건데 부동산은 공동 명의로 놔두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 보통 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뭐 나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부동산 전체를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은 그 나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 동시 이행 관계, 즉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라는 판결문에 기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 경우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줘야 할 현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서 제 지분을 이전을 안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지분 이전 받아갈 때 돈을 줘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 소송으로 등기 지분 인수 청구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6개월 전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네. 그 남편분의 6개월 전 폭행, 그리고 최근 폭행에 대해서 그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사연자분이 과거 112에 신고했다가 철회했고 경찰분을 돌려보냈다. 이거는 고소 철회는 아니므로 고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형제 분리는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이제 반영할 걸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재산 분할 대상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특유 재산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대출이 많은 경우에 그 부동산을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지, 담보채무를 인수할지, 취득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